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고 있는 박준수 기획실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강상 곽 출마를 준비 중인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 지방의원으로 출마해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 그리고 광주시 의회에 진출해 초선 의원으로 의장에 당선되는 등 오랫동안 풀뿌리 정치에 몸담아 오셨는데요. 이번 4.13 총선에 나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광주 전체를 보는 실무적인 눈을 키워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대 지방의원에 당선되어서 4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광주시 교육위원으로서 8년, 또 그 당시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위원회 의장을 했고요. 또 교육위원회가 이제 없어짐에 따라서 광주시의회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의회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초선의 의장도 좀 제가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3대 지방자치, 구의회, 기초의회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또 광역의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제가 수업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방자치의 분야를 국정으로 연결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광주를 다시 한번 재디자인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시민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 가까이 또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대변해주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정치의 주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시민 속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책 제목을 시민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 그렇게 했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시민과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출판 기념회 당시 천정배 의원이 보낸 축사를 통해 윤 의장님에 대해 기대 이상의 평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찬이시죠. 아마 덕담 수준으로 보아지는데 그래도 아마 말씀하시는 게 저를 좀 잘 알고 대변해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천정배 의원께서 아마 살아오는 과정이 그랬던가 봐요. 그것이 아마 저하고 좀 비슷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를테면 살아가는 과정에 헌신성이 있어야 한다. 또 성취력,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대목인데요. 저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하고 또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할 때 또 시의회에서 의장으로 했을 때 모두가 다 이런 관점에서 지내왔습니다. 아마 이것을 천정배 의원께서 조금씩 봐오면서 지난번 기념사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몸담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민과 광주 시민의 정서가 아마 저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랬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기대에 어긋난 그러한 모양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야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야권의 주도 세력이 나타나서 금년 총선과 내년 대선에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 또 그래야만이 한국의 정치 변화와 발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를 선택해서 제가 갔는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 합당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주도 세력이 되어서 정권 교체에 가는 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광산 갑 출마를 준비 중이신데요. 출마의 변을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고요. 또 원칙과 상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 병리 현상을 치료하고 또 우리 사회를 내가 살신성인해서 발전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광역의회, 기초의회, 교육위원회 이 세 가지의 지방자치 3대 영역을 완전히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대목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하는 그런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발전과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우리 광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광주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호남의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정배 의원 측 국민회의와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이 합당함으로써 당내 공천 경쟁이 뜨거울 전망인데요. 또한 경선을 통과한다 해도 더 민주당과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총론적으로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또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 이 두 개의 정당은 조화가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부산 출신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또 안철수 의원이 우리 호남 지역에서 대단히 인기도 높고 또 우리 호남 사람들이 앞으로 정권 교체하는데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부족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또 가치적인 측면에서 천정배 의원이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참 환상의 커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속에 뛰어들었는데 앞으로 당내 경선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기득권 세력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저는 불가리아라고 하는 시민적인 열풍이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옥석은 가려야겠지요. 그래서 신인들과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들과의 공정한 룰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저는 자신이 있다고 봐집니다.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또 그동안에 3선, 4선 했던 분들은 12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또는 16년 동안 자기들이 지역 내에서의 기반을 다져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신인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 길이라고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공정한 룰이 마련되면은 시작 출발선을 같이 마련해 놓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마하시는 지역 현안 문제는 무엇이고 그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사는 광주의 젖줄입니다. 또 호남이 우리 광주가 아껴놓은 천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사는 앞으로 광주와 호남의 최고의 생산 기지로서 또 생산 도시로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사는 황룡강, 어등산, 또 극락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좋은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가꾸고 또 보존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광주 시민들이 호남민들이 여기에 와서 즐기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게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7년 내지 10년 있으면은 240만 평 정도의 땅인 광주 공항이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정말로 큰 땅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는 다시
이 호남과 우리 광주의 최고의 도시로 또 세계에서 인류가 하는 그러한 멋진 도시로 만들어내냐 하는 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착안을 갖고 앞으로 호남과 또 우리 광주 또 세계적인 그러한 중추적인 도시로서 우리 광산을 키워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내셨죠. 의장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난 의장 시절에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18 당시에 시민군의 심장부였던 도청 별관의 문제, 오랜 동안 갈등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그걸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원형을 보존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또 집권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우리 광주 시민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옴으로써 도청이 문화의 전당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였지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권과 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또 국회에서 또 지역의 많은 시민들, 각 단체들, 특히 5.18 단체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으로 삼지요. 그러나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원형 보존의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다소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보람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당시 유대의 체육관의 문제 광주 여대로 유치했죠. 또 국제 수영장 남부대로 유치했고요. 그래서 이런 유치한 것들도 그 당시 강훈태 시장하고 줄다리 해가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풀어냈던 일. 또 광산의 다문화 학교인 새날학교, 삼도초등학교에 유치했던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당시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각기 의견들을 조정을 해서 풀어냈다는데 다소는 제가 좀 보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라레 총재를 맡고 계시는데요. 미라레가 어떤 단체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미라레는 전국 조직입니다. 58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봉사단체지요. 우리가 주변에 다른 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건너온 단체들이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미라레입니다. 미라레는 광주, 전남, 전북에 주로 많이 있는데 각 시군구에 지회를 결성을 해서 지금 3만 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활동, 또 환경 보전의 활동,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관과 협조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굉장히 헌신성이 있는 그러한 순수한 우리 한국의 자생단체입니다. 네. 거기에 제가 지금 4년째 총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정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치인들이 잘해왔다면 시민들이 박수치고 또 환영할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우리 지역에 좋은 정치인이 많이 있다면 시민들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가 발전할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좋은 인물들을 많이 공천해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젊은 피를 많이 수혈을 해서 정치권이 더욱 발전하고 또 국가가 발전하고 우리 정치가 재편되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우리 광주 시민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과감히 청산해서 좋은 인물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저도 그 복판에서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13 총선 출마에 대한 각오와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보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계속해서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